안녕하세요, 짠순이 부자되기 김점부입니다. 영원부터 내 집 마련 시리즈가 이제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는데 두 번째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. 변동지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아끼라는 소리야? 쟤는 뭐 맨날 아끼라는 말만 하냐? 라고 할까봐 바로 한 3단계를 건너뛰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아끼는 거에도 굉장히 절차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잘 모르는데 운동을 잘하는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냥 살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. 근육 키우는 방법 알려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생긴다는 게 막 그냥 무거운 거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을 좀 걷어내고 여기만 뿔룩 이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무작정 살을 빼려고 막 이제 무리하게 하다가 막 굶고 이러는 거잖아요. 이제 결국엔 그럼 건강이 망가진단 말이지. 그러니까 재테크도 그냥 똑같아요.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덜 쓰고 더 벌면 돼요. 덜 쓰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더 버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 이걸 그냥 쉽게 그냥 무조건 아껴. 무조건 더 벌어.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이 체계와 흐름이 망가지는 거죠. 그래서 이 덜 쓰기에서도 그냥 아끼세요 이게 아니라 되게 체계적으로 잘 아낄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아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변동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변동지출도 고정지출과 같이 진짜 변동지출, 개짜 변동지출이 있어요. 근데 사실 변동지출은 되게 좀 애매한 게 말 그대로 고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각자 정의하기 나름이긴 합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변동지출을 뭘로 보냐면 데이트 통장을 쓰기 전까지는 데이트 비용도 변동지출이었고요. 식비도 변동지출이고 친구들하고 주말에 약속 잡고 뭐 쓰는 돈 있잖아요. 그것도 변동지출. 그리고 경조사에 쓰는 돈 역시 변동지출로 잡았어요.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까지 이제 변동지출로 잡았죠. 근데 이 중에 생활용품 줄이는 방법은 제가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. 이 영상에서도 말을 했고 세바시 영상에서도 짧게 얘기를 했었죠. 물건 사기 전에 왜 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. 정말 필요한 물건일까? 안 질리고 쓸 수 있을까? 아파트 1평값을 할까?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도 웬만한 그런 이렇게 지름신 뽐뿌는 이렇게 좀 잠재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는 친구랑 약속 잡을 때 돈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, 각종 경조사, 뭐 생일, 결혼식 어떤 이런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. 캘린더 어플 있죠. 진짜 그걸 정말 잘 활용했어요. 저는 욜로족 시절에는 캘린더를 안 깔았어요. 캘린더 어플이 아예 없었어요. 왜냐면 주말엔 당연히 나가 노는 거니까 뭐 딱히 그런 걸 보면서 막 이렇게 이번 주엔 뭐가 있네 이렇게 안 하고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막 삘 와가지고 오늘 강남콜? 막 이러면서 이제 바로바로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캘린더 어플이 굳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짠순이가 되고부터는 이 한 달 안에 써야 되는 예산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캘린더를 보고 그 예산을 이제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. 결혼식이나 친구 생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알 수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들 생일은 이렇게 매년 반복되게끔 캘린더 내에 그런 기능이 다 있거든요. 매년 반복되게끔 설정을 해놨고 결혼식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 2달 전, 한 달 전엔 알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딱 등록을 해놓고 매월 말일에 예산을 짜잖아요.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면서 이만큼 썼네? 다음 달엔 이만큼 아껴야겠다. 혹은 다음 달엔 이 부분에 조금 투자해봐도 되겠다. 라는 이제 결산과 예산을 동시에 이제 하는데 9월 예산을 짤 때 9월 캘린더를 보는 거예요. 2명이 생일이고 결혼식 한 개가 있구나. 그러면 이제 금액대도 대략 정할 수 있잖아요. 5만 원대 선물 그리고 뭐 결혼식은 10만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5만 원대 선물 2개 결혼식에 10만 원이니까 총 20만 원이잖아요. 자 그러면 이 20만 원 예산을 짰으니까 다른 분야에서 아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옷에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조금 아껴보는 거죠. 난 택시를 무조건 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택시비도 조금 아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잔잔바리 모아가지고 최대한 예산 금액을 채워놓고 근데도 모자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부수입을 만들어야 됩니다. 사실 2019년 제가 재테크를 시작한 라떼만 해도 부수입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. 물론 그때도 뭔가 디지털 노마드다 보다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모르겠어요. 제가 그때는 이제 전혀 이런 세상을 몰랐고 지금은 그런 세상을 정말 많이 보고 많이 접해서 좀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었거든요. 중고 물건 팔기, 주말 출근하기. 근데 요즘은 진짜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선배한테도 계속 주말 출근하지 말고 이거 하셔라 이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부수입거리들 막 알려드리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려드린 쿠팡이츠 그것도 진짜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면은 전 진짜 무조건 이거 했을 것 같아요. 뭔가 준비 기간 없이 바로 벌 수 있는 부수입거리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미리 준비해놔서 내가 블로그를 조금씩 키워놔서 원고료를 받는다든지 인스타를 조금씩 키워놔서 어떤 인스타 광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구독자를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뭐 광고나 어떤 협업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뭐 블로그 대행, 인스타 대행 이런 것도 진짜 많거든요. 내가 인스타 좀 한다, 내가 블로그 좀 한다 라고 한다면 굳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행해줘도 되는 거예요. 그 비용도 꽤 짭짤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번 달엔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만한 부수입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럼 이제 이런 말 하실 거예요. 그게 뭐 쉽냐고요.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?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.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? 네, 살아야 돼요. 우리 부자 될 거잖아요.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죄라고 해요. 지금 바로 당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진짜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진짜 이걸 빨리 인정하고 뭐라도 해보자. 뭐 해야 되지?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. 또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덜 쓰기에서 더 벌기로 넘어가기 정말 쉬운 이유가 이런 식으로 작은 거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이에요.
제가 원래 2018년부터 유튜브 시작하는 게 목표였거든요. 근데 계속 미루고 미룬 거예요. 뭐 현생에 치이고 뭐 할 일도 많고 사실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근데 이 예산을 채워야 된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뭐 당근마켓 중고나라에 진짜 중고 엄청 팔고 거기서 이제 잘 팔리기 위한 뭔가 멘트들이 있어요. 그런 거 이제 좀 고민해보고 막 핫하다는 부수입거리 다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 유튜브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양한 기회를 접하면서 퇴사까지 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저한테 좀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말마다 친구 만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아껴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걸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모임 혹은 뭐 이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에너지를 얻는지 내가 진짜 행복한지 인맥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주말에 막 혼자 집에 있긴 좀 그러니까 만나는 건 아닌지 이거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욜로족 시절 때는 이제 코로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일주일에 진짜 3-4번 이상 술을 마셨거든요. 6명, 10명 막 몇십 명하고도 술을 같이 막 이렇게 마신 적이 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.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려가는 느낌? 기빨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거기서 하는 얘기는 막 다 명품, 뭐 어디 고쳤네 막 이런 얘기니까 처음에 그런 게 웃기고 재밌었는데 점점 좀 막 내 얼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근데도 저는 끝까지 막 이를 악물고 그런 모임에 나갔단 말이에요. 그냥 뭔가 그런 데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? 근데 이제 딱 현타 맞고 재테크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를 충전해주는 게 아니라 제 에너지를 오히려 뺏기는 그런 모임은 싹 정리를 했어요. 내가 좋은 사람,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붙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굳이 막 내 에너지를 뺏겨가면서까지 그런 모임에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손절, 절교 이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내 시간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책을 읽는다든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 모임이 그렇게 나한테 필요한 모임이 아니었네?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저는 진짜 필요한 모임인데요. 그 모임을 나감으로써 진짜 에너지를 얻는데요? 라고 한다면 이때 또 캘린더를 이용해야 됩니다.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다 라고 한다면 약속 있네?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? 야 요즘 거기 핫하대 거기 갈래? 그래 깡 먹고 야 저거 너랑 잘 어울리겠다. 야 다 이뻐 다 사. 바지 없으면 또 안 이쁘니까 같이 사야겠다 이러고 세트로 또 사요. 케이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하루에 몇십만 원 기본이에요. 스스로와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. 딱 캘린더를 보면서 약속 있네?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날은 나 진짜 딱 5만 원만 쓰겠다. 스스로 약속을 하고 이제 예산을 짜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예산을 잡고 그 날에는 정말 그 돈만 쓸 수 있게끔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. 맛있는데 저렴한 곳을 알아본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기프티콘이 있으면 뭐 그 근처 매장으로 간다든지 친구를 만납니다. 근데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친구한테 티내면 안 돼요. 야 나 요즘에 그 재테크 유튜버 김짬모 보느라 돈 아껴야 돼가지고 오늘 5만 원만 쓸 거야. 이러면 절대 안 돼요, 여러분. 나 돈 아껴, 나 재테크 시작해 이런 거 금지요. 그런 게 잘 통하는 친구면 괜찮은데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야 네가 무슨 재테크냐, 야 네가 무슨 돈을 아끼냐 막 이러면서 약간 의지를 좀 저하시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건 입 꾹 닫고 그냥 야 여기 맛있대 같이 가자 이래서 이제 먹고 같이 더치페이 하고 그리고 뭐 친구가 지나가다가 야 저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래도 야 나 요즘 돈 아껴서 저런 거 못 사 이러지 말고 나 저런 스타일 집에 있어 이렇게 하고 쿨하게 넘어가고 카페 같은 것도 기프티콘 미리 확인해서 야 이거 기프티콘으로 결제할게 이런 식으로 막 이거를 막 기프티콘 내는 걸 되게 막 창피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그 직원분들한테는 똑같은 어떤 카드나 기프티콘이나 똑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막 민망해 하실 필요 없어요. 저는 진짜 커피는 무조건 기프티콘. 근데 만약 내가 기프티콘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프티콘 미리 살 수 있는 거 김짬부 구독자라면 다 아시죠? 팔라고 기프티스타, 니콘네콘.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팔라고랑 니콘네콘인데 각종 치킨, 뭐 음식점 이런 거 되게 많아요. 미리 충전해 놓진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 20% 뭐 최대 몇십 % 이제 할인된 거 사서 그걸로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기프티콘의 게이득 포인트는 4,100원짜리 커피를 3,000원에 사도 4,100원어치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된다는 거. 그래서 기프티콘 내면서 항상 현금 영수증 처리할게요. 이 말 꼭 해야 됩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그날 얼마를 쓰겠다를 정해놓고 딱 그거 안에 쓰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뿌듯함이 있어요. 되게 막 우울할 것 같죠? 난 이것도 못 쓰나? 오늘 쇼핑한 거 진짜 이뻤는데 이럴 것 같지만 그건 아주 잠깐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신상 사도 또 신상 나오잖아요. 그 기쁨은 잠깐인데 통장의 그 돈은 영원하다. 시드를 모으다 보면은 그 만족감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단발성 기쁨보다 든든한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변동지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전 어렸을 때 수학을 잘 못했지만 이 원리 딱 하나를 알면 변형해서 다른 문제에도 막 풀 수 있잖아요. 재테크도 똑같아요. 이거엔 이 답. 이 주식엔 이거 막 이렇게 정확한 답이 있을 것 같지만 다 변형이거든요. 내가 어떤 한 단단한 코어를 만들면 다 변형해서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경조사나 친구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드렸지만 이걸 잘 변형하면 여러 파트에서 쓸 수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다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런 거 다 검색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냥 어떤 나만의 그 전체적인 방법 하나를 딱 터득하고 있으면 이게 다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. 여러분이 돈 모으다가 좀 이렇게 힘드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영원부터 내 집 마련 시리즈에 한번 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지출의 끝판왕, 누수 지출을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저 김짬부가 함께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재테크,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. 짠러뷰 김짬부.